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의 무덤을 맨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피와 흙이 섞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법은 그녀에게 아무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7년의 사랑이 문서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증발해버린 그날 밤. 그쪽은 가족이 아니니까요. 장례식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전화를 끄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유서진은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한마디가 그녀와 그의 7년을 지워버렸어요. 서진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침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유서진, 36세.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문구점 언니라고 불렀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게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지나가는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 아니,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배우자 강세훈은 42세, 혼인신고 없는 동거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서진 씨와 세훈 씨라고 불렀어요. 가끔 농담처럼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말들은 법정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이 없이 조용히 살았어요. 세훈은 프리랜서 무대 조명 기사로 지방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서진은 문구점 문을 닫고 지하철을 타고 그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혼인신고가 뭐 그리 대단해.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기만 한데. 세훈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빛을 만드는 일처럼 그는 자신의 삶도 조용히 빛나게 하고 싶어 했어요. 혼인신고는 언젠가는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문구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유서진 씨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배경에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강원대학교 병원인데요. 강세훈 씨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서진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어요. 어쩐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강세훈 씨가 공연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죄송합니다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서진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진공 속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서진은 바로 문구점 문을 닫고 지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릉까지는 2시간 반 거리였어요. 빨리요, 제발. 중간에 한번 택시기사는 서진에게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그제야 서진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신은 서울시립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세훈의 핸드폰을 건네받았을 뿐이었어요. 유족분이세요? 네. 아니, 저는.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울로 돌아와 시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처음 보는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병원 복도, 장례식장 입구, 그녀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사람들. 세훈의 가족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시누이 강미정과 시동생 강현석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다가가자 강미정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진은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서진 씨? 강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같이 산다고. 산다고가 아니라 살았다고라고 해야 맞을 텐데. 서진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다시 울컥했습니다. 네. 7년 동안. 그쪽이 아무리 몇 년 같이 살았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진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에서 그녀가 듣게 된 첫 마디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함께 산 집도 그가 아껴둔 적금도 서로 찍었던 사진조차 모두 서진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장례식 날 서진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세훈의 단골 공연장 동료들이 몇몇 와 있었어요. 그들은 서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지 않았어요. 서진은 조용히 뒤에서 향 한 개를 피웠습니다. 영정 속 세훈은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세훈의 사진은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는 새벽 서진은 혼자 그의 묘지가 마련된 시립봉안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묘지 명패에서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빠진 등록 서류였어요. 고 강세훈, 1983년 출생, 2025년 사망. 유족 강미정 누나, 강현석 동생.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봉안당을 나서다 신우이 강미정과 마주쳤어요. 강미정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왔네요. 강미정이 말했어요. 그 사람 보험 2억 넘어요. 그런데 뭐 사실 살아생전에 당신 이름 한 번 안 올렸잖아요. 서진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이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몰랐어요. 수령이는 가족 대표 강미정으로 이미 접수됐어요. 아, 물론 법적 절차대로예요. 서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가 눈물을 가려주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나요? 강미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잘못이요? 아니요, 잘못은 없죠. 다만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도 아니니까요. 오빠가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세훈이 좋아하던 들국화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어요. 서진은 그가 묻힌 납골묘 앞에 꽃을 놓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왜 나를 끝까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하자 그랬잖아. 그런 거 별거 아니라며. 땅속에 누워있지 말고. 나와. 당장 나와. 7년을 살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줘요? 그녀의 말은 흐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손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묘지 주변을 순찰하던 관리인이 그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파출소에서 울다 지쳐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은 부은 눈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유서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인이 되신 강세훈 씨께서 작년에 공증을 진행하셨고 만약의 경우 당신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공증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세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복도로 보이는 배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서진아,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영상으로 증명해줘. 내 전 재산은 당신 거야. 내 삶의 마지막은 당신이었으니까. 서진은 모니터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일까? 세상은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 하나만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서진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녀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강세훈의 삶에서는 그녀가 전부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그걸 들고 나오면 우리가 어떤 꼴이 되겠어요? 그냥 5천만 원의 정리예요.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유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세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당신이었으니까. 7년의 사랑이 일순간에 경매 물품처럼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나오며 서진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끊임없이 흘렀던 눈물은 멈췄고 그 자리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녀는 공증인과 함께 세훈이 남긴 영상을 확인했어요. 내 유일한 가족은 유서진이다. 내 사망 이후 내 명의의 통장, 보험, 자산 일체는 서진에게 양도한다. 영상 속 날짜는 사망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팔에 링거가 꽂힌 채 힘겹게 웃으며 말하는 그의 모습. 세훈은 이미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진은 영상이 담긴 USB를 꼭 쥐었어요. 아직 만질 수 있는 그의 흔적이 여기 있다는 것,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서진 씨, 변호사가 그녀를 불렀어요. 이 영상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도 보호됩니다. 게다가 이 유언은 공증이 돼 있고 보험 수령자를 신우이가 바꾼 기록이 있다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죠. 함께 찍은 사진, 공동생활의 증거, 주변인의 증언. 모두 중요합니다. 서진은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그녀와 세훈 사이에는 그런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일상의 자투리들 속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증된 유언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서진은 희망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싸우기 위한 명분과 무기가 있었어요. 며칠 뒤 보험사로 정식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진은 고인의 유언장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했어요. 보험사 측 담당자가 직접 유서를 열람한 뒤 그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댁으로 연락이 갔어요. 수령자 위임 서류에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지급 보류합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야 사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문구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훈이 죽은 후 처음으로 가게를 연 날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훈이 살아있을 때 종종 사용하던 벨소리였습니다. 한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강미정입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보험사에서 연락 받으셨겠죠?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빨리 진전될 줄은 몰랐어요. 서진 씨, 이제 와서 그걸 들고 나오면 우리가 어떤 꼴이 되겠어요? 그냥 5천만 원의 정리예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가족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젠 제가 있어야 정리가 돼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른 후
강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의 이야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조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문구점 언니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녀는 강세훈의 유일한 가족으로 법정에 설 것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세훈이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선물한 진주 귀걸이를 귀에 달았습니다. 그 귀걸이는 그들의 5주년 기념일 선물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의 목소리가 될게요. 조정실에 들어서자 강미정과 강현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미정은 눈썹을 찡그리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현석은 시선을 피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세훈의 영혼을 두고 버리는 줄다리기처럼 느껴졌어요. 조정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 강세훈 씨의 유산 분배에 관한 조정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고 측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원고 유서진 씨는 고인과 7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망자와의 동거 기록, 병원 동반자 이력, 공증 영상, 통장 공동 사용 내역, 유언장 등을 제출합니다. 강미정은 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고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유서진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공증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조정관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영상이 끝나고 조정관이 강미정 측에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미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저희는 고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 법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인이 병상에서 찍은 영상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진은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훈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그 영상에서 세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강미정은 끝까지 버텼어요. 법적으로 아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손해본 건 뭐예요? 그러자 조정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7년간 가족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왜 그 사람 유산엔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강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오빠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생전에는 오빠분을 찾아뵈지 않으셨나요? 병원 기록을 보니 오빠분이 입원해 있을 때도 면회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2시간가량의 조정 끝에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서진이 제시한 보험금 전액 지급 요구를 강미정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서진은 세훈의 작업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세훈이 조명 디자인 작업을 하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가 죽은 후 처음으로 그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 문 너머에는 세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실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무대 조명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옆에는 그날 아침에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흔적이 담긴 것들을 만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며 정리하던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서랍에서 한 장의 A사 용지를 발견했어요. 서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수령자 변경 신청서. 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인은 선명했지만 보험사에 제출되지 않은 미처리 서류였어요. 날짜는 사망 한 달 전. 세훈은 보험 수령자를 서진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적어도 시도는 했다는 것, 그가 정말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증거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세훈 씨, 알아요. 다 알아요. 서진은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세훈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일부 승소. 판사는 서진과 세훈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훈의 공증된 유언에 따라 보험금의 80%는 서진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0%는 법정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돌아갔어요. 더불어 신우이 강미정은 허위 위임 및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당해 조정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서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세훈 씨,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꽃 한 송이와 작은 돌 하나를 들고 갔어요. 꽃은 세훈이 좋아하던 들국화였고 돌은 그들이 처음 만난 한강공원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봉안당은 고요했어요. 이제 강세훈의 이름 옆에는 배우자 유서진이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시한 변경사항이었어요. 무덤 옆에 돌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드디어 당신 이름 앞에 당당해졌어. 아마도 세훈은 이런 결과를 원했을 것이었어요. 그녀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비록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서진은 언제나 그의 가족이었어요. 무덤 앞에 앉아 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세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잘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바람이 살짝 불어 그녀가 가져온 들국화 꽃잎을 흩날렸어요. 마치 세훈이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 서진은 무덤에 손을 얹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지켜준 것. 이제 나도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이름,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저기, 혹시 세훈이 아내분이세요? 낯선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묘비에 새긴 이름표. 강세훈, 사랑하는 남편이자 빛의 예술가, 유종 유서진 묘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돌과 나무에 자신의 존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진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서울시립공원 묘지는 고요한 정막에 잠겨 있었어요. 노을빛이 묘비들 사이로 스며들며 차분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끔씩 울리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유서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안고 조심스럽게 묘지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쓰러질 것 같은 불안함도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과 결의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머리를 정돈하며 강세훈의 봉안당 앞에 섰어요. 그녀가 들고 온 상자 안에는 강세훈의 이름이 새겨진 세명패와 그가 생전에 써둔 노트 한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무덤에 제대로 된 이름 하나 걸어주고 싶었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묘지 옆엔 여전히 누렇게 바랜 임시 종이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종이 명패에는 고 강세훈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만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유족 강미정, 강현석이라는 글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상자에서 새 명패를 꺼냈습니다. 단단한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명패였어요. 그녀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명패에는 강세훈, 사랑하는 남편이자 빛의 예술가, 유족 유서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명패를 조심스럽게 임시 종이 명패 위에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 이름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어서 미안하고 고마워. 손가락으로 명패의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나무 재질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기, 혹시 세훈이 아내분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잠시 묘지에 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자를 쓴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서진은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을 아내라고 소개받는 것이 어색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동거하던 여자로 취급했으니까. 반갑습니다. 전 김미숙이라고 해요. 세훈이가 유학 다닐 때 우리 아들과 같은 기숙사에 살았어요. 가끔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죠.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훈이 작품 전시회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오늘 묘지에 들르기 전에 전시회도 들렀다 왔어요. 서진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세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 친구 자주 외롭다고 했어요. 근데 그대 얘기만 나오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 당신 눈하고 똑같네요. 미숙 씨는 세훈의 봉안당에 꽃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몇 번 만났는데 항상 당신 얘기를 했어요. 서진 씨는 손이 참 따뜻해요. 서진 씨는 내가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등불을 켜두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다른 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녀를 생각하며 웃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저도 세훈 씨 생각하면 웃게 돼요. 지금도 가끔은 집에 들어가면 그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여져요. 두 여인은 잠시 말없이 봉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당신은 정말 그의 아내였군요.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인정이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며칠 후 서진은 문구점을 일찍 닫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공식 가족을 위한 공동체 등록. 최근 들어 법적 혼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적 시도가 생기고 있었어요. 동거인, 보호자, 장래 협의인, 부양증명인. 이제는 그런 것들로도 가족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서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받았어요. 민원 담당자는 그녀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비공식 가족 등록은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나 동거가족, 돌봄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진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주소, 관계. 그리고 관계 증명란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배우자 사실올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제대로 이름으로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세훈이 생전에 일했던 무대기술협회에서였어요. 유서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기술협회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인의 작품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정말 뛰어난 조명 설계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빛의 비가와 침묵의 춤의 조명 설계는 정말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서진은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세운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다니. 유가족께서 희망하신다면 고인의 무대 조명 작품 몇 점을 올해 가을 기획전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숨겨진 무대 뒤의 예술가들이라는 주제로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세운의 작품이 전시된다니. 그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운 씨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전시를 위해 혹시 고인의 작업 노트나 스케치, 개인 소장품 중 같이 전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서진은 세운의 작업실을 떠올렸어요. 그의 노트, 그의 스케치북,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플래시라이트. 그것들을 세상과 공유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가을이면 그가 설계했던 빛의 장면들이 무대 위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세운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그의 예술이 탄생했던 창작의 공간이었어요. 벽면에 걸린 조명 설계도들, 책상 위에 늘어선 작은 조명 모형들, 그리고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조명 기술 서적들. 서진은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세운의 흔적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 이 작품들, 이 모든 것들이 세운의 열정과 예술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조명 설계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넘겨보았습니다. 섬세한 선 하나하나에 색의 농도를 표시한 숫자 하나하나에 세운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세상이 봐야 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세운의 작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계도면, 스케치, 사진들.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작품별로 분류했습니다. 그의 작업 노트도 스캔하여 디지털화했어요. 작업을 하는 내내 서진은 마치 세운과 함께 작업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옆에서 그거 좀 더 왼쪽으로 이 부분은 강조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작업을 마무리하며 서진은 문득 자신의 문구점 숨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도 세운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문구점 한 켠에 기억의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세운의 사진, 조명 스케치, 그의 노트.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그를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를 소개하는 공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문구점 문을 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창가 쪽 벽면을 비우고 작은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운의 사진, 작업 노트 4본, 그리고 그가 즐겨 사용하던 작은 조명 기구를 배치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운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법은 우리를 가족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서로의 증인이 되었다. 그 메모는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에게 건넨 작은 종이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 몰랐어요. 서진은 액자를 선반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LED 조명으로 그것을 비추었어요. 마치 세운이 설계한 무대 조명처럼 그의 말이 빛 속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숨센터를 찾는 손님들은 이 작은 전시 공간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그때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조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서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남겨진 여자가 아니라 조명 예술가 강세훈의 아내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녀의 싸움은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서진은 이제 세훈이 없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매일 그를 새롭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름이란 것이, 서류상의 기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단단히 새기기로 했습니다. 유서진, 강세훈의 아내. 그 이름으로 그의 기억을 지키고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다. 가을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서진은 다시 한번 세훈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훈 씨, 당신 작품이 전시돼요.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도 조금씩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무덤 앞에 작은 조명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세훈이 가장 좋아했던 노란빛을 내는 작은 LED 조명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자 그 작은 조명이 무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세훈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고인의 가족분이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전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강세훈 조명 디자이너의 아내였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무대 위에 재현된 빛의 향연, 그리고 유서진 기증이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그 증거였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었죠. 아마 그 사람 인생에서 유일한. 서울예술이전당, 가을의 첫 주말. 금색과 주홍빛으로 물든 단풍이 예술이전당 야외 공간을 수놓은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분했어요. 전시장 입구에는 숨겨진 무대 뒤에 예술가들 빛의 언어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특별전 강세훈 조명 디자이너라는 문구가 반짝이는 은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유서진은 전시장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7개월 전 세훈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세훈의 예술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괜찮으세요? 옆에서 무대기술협회의 김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감격스러워서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시장의 한편 고 강세훈 조명 디자이너 특별 섹션이 조용히 마련됐어요. 그곳은 일반적인 전시장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포트라이트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조명이 교차하며 특별한 공간감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강세훈이 직접 설계한 것처럼. 전시장의 벽면에는 세훈의 조명 설계도, 스케치, 작업 노트, 그리고 그가 작업했던 공연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무대가 재현되어 있었고 그 위에서 세훈이 설계한 조명 효과가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둠을 깨는 한 줄기 조명, 무대 위에 쏟아지던 따스한 노란빛, 배우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미묘한 세계. 변화 모두 강세훈이 생전에 설계했던 조명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전시물을 둘러보았어요. 각 작품 앞에 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세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밤을 새워 완성했던 것, 저 스케치는 그들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휴지에 급하게 그린 것, 그리고 그 앞 유서진 기증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새겨진 명패. 서진은 잠시 그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세훈의 이름이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 나란히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어요. 관람객 중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주로 백스테이지에서 빛을 만든 사람이었고
조명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무대 위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와 감독의 이름만 기억할 뿐 조명 디자이너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오늘만큼은 강세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 서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세훈의 조명 설계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때로는 감동의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특히 오랫동안 세훈의 스케치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술대학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훈의 스케치를 자신의 노트에 옮겨 그리기도 했어요. 이 조명 디자이너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해요. 빛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빛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서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세훈의 예술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가 잊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전시 오픈 당일 서진은 작고 단정한 검정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단단한 의지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리 전시장을 둘러본 후 서진은 잠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세훈이 없는 이 특별한 날, 그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이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야 했는데.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어요. 무대 예술계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 서진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안내를 맡은 도슨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고인의 가족분이세요? 서진은 잠시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도슨트는 미소 지었어요. 아까 전시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시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마치 그 작품들 너머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죠. 아마 그 사람 인생에서 유일한. 도슨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시예요. 고인의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항상 자신의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대 뒤에서만 일하니까. 전시 마지막 날, 서진은 노트북을 들고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세훈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았어요. 심지어 몇몇 예술 잡지에서는 그의 조명 디자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진은 지금 강세훈의 조명 설계 파일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모든 작품, 모든 스케치, 모든 메모를 디지털화하여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공연별, 날짜별로 분류된 파일들. 서진은 각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설명을 달고 관련 사진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 세훈의 예술적 여정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어요. 작업을 하다 문득 그녀는 서민수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민수 교수는 세훈이 대학 시절 사사받았던 조명 디자인 교수였고 이번 전시의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공연 예술계에서 기억을 잊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아직 빛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배운 듯이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느꼈어요. 세훈의 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그의 예술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무대예술진흥재단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유서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예술진흥재단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를 통해 고인의 작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운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유가족 측에서 제출한 고인의 파일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파일들을 재단에서도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디지털 기록 보관소에 등재하고 싶습니다. 고인의 조명 디자인 작업이 후학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무대예술진흥재단의 디지털 기록 보관소는 한국 무대예술의 역사를 담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운의 작품이 등재된다는 것은 그의 예술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의 조명이 이제 국가예술기록물로 남게 됩니다. 유서진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강세훈이 설계한 무대 조명처럼 아름다운 빛깔이었어요. 세훈 씨, 들리세요? 당신의 빛이 이제 영원히 남게 됐어요. 밤늦게 서진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밤에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가장 두려운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겪었으니까. 봉환당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봉분도 잘 다듬어졌고 그녀가 달아둔 이름표 위엔 들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다녀갔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세훈이 이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진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든 내용이 담긴 USB였습니다. 여기 내가 만든 빛들이 있어. 잊히지 않게 해줄게. 살아있었던 사람으로 남게 해줄게. 서진은 USB를 조심스레 무덤 옆 작은 구멍에 묻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의미 없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세훈의 예술이, 그의 열정이, 그의 빛이 이제 그와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함께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증표였어요. 작은 삽으로 흙을 다시 덮으며 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의 미소가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미소였어요. 그녀의 투쟁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훈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빛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위로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었어요. 묘지를 떠나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무덤은 그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억의 장소였고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안녕, 세훈 씨. 당신의 빛이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게 할게요. 서진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세훈이 남긴 수많은 조명들처럼.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강세훈의 어린 시절 앨범과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 신우이의 글씨체는 떨렸어요. 서진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도 직접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종이에는 반성과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법의 문서로는 가족이 될 수 없었지만 세훈의 죽음 이후 그들은 슬픔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명 전시회가 끝난 지 몇 달이 흐른 겨울. 서울은 첫눈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어요. 숨센터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조용했고 눈 내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서진은 문구점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문구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일상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세훈의 빈자리는
여전히 느껴졌어요. 문구점 벽면에 마련된 공간 숲, 기억의 공간은 이제 작은 커뮤니티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조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세운의 작품을 보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 평화로운 겨울날, 유서진은 어느 날 문득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편물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법원 공식 문서를 받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작년 봄 세운의 유산을 두고 벌인 법정 싸움이 끝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고 강세훈의 상속 관련 추가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유산 문제에 예고 없이 시댁 측에서 상속 분할 이의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강미정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또 서진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녀는 세운의 조명 작품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 번 싸워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며칠 뒤 법원 조정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제 더 이상 처음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문이 열리고 신우이 강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달랐어요. 낯빛은 전보다 더 야위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빛엔 자극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인사라기보다는 어색한 의례 같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서진 씨. 강미정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일찍 대화했더라면. 강미정의 말에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담담히 물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당신 오빠가 아니라 당신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서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강미정은 끝까지 세운의 마지막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려 하는지. 강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오빠가 진짜 당신을 선택했을 줄 몰랐어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오빠가 당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몰랐고. 서진은 웃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무시했어요. 사랑이 법적 서류보다 먼저일 수 있다는 걸. 서진의 말에 강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 조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고 강세훈 씨의 상속 분할 이의에 관한 조정입니다. 먼저 이의 제기 측인 강미정 씨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이의 제기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조정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오기 전에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건 오빠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서진은 의외의 상황에 잠시 당황했어요. 강미정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다니. 결국 강미정은 상속이의 절차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의 패배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스스로의 인정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녀도 세운의 마지막 의지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문구점 숨센터를 찾았어요. 문을 열자 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탁자에 마주 앉자 강미정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오빠 유품 중에 있던 거예요.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엔 강세훈이 어릴 적 가족 앨범, 그리고 서진에게 보내지 못했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어요. 어린 세훈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훈은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진, 오빠가 5살 때예요.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죠. 강미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의 페이지를 넘기며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훈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 서진이 알지 못했던 세훈의 과거가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빠는 늘 조용했어요.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엄마가 아프셨을 때 밤새 병간호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강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진은 세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훈은 그의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그 전에 세훈, 가족과 함께한 세훈도 있었고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앨범을 다 본 후 강미정은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세훈이 쓴 것이 아니라 강미정 자신이 쓴 것이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모두가 틀렸어.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것은 뒤늦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강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끔 오빠 묘지에 가요. 혹시 같이 가도 될까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이후 서진과 강미정은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적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끔 함께 세훈의 무덤을 찾았고 그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서진은 마지막으로 강세훈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 그곳엔 들국화도 이름표도 작은 편지도 함께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잔디가 헝클어진 봉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묘지 위에 서진은 강미정의 편지를 조심스레 놓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편지를 접어묻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단 증거, 이젠 충분히 남겼어. 이제 나도 살아갈게. 그것은 세훈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지막 바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서진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었어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그리고 웃음을 되찾기를.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서진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세훈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요. 당신이 남긴 빛처럼 나도 세상에 빛을 남길게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봄. 서울의 거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숨센터의 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숨센터 앤드 예술 회복 상담소. 서진은 문구점을 정리하고 공간의 절반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비웠습니다. 예술가의 기억, 남겨진 사람의 회복, 말로 전하지 못한 유산을 기록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잊혀진 빛의 기록자들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빛을 만드는 조명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들의 작품을 기록하고 그들의 열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대 예술계의 관계자들, 공연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세운의 작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녀의 프로젝트에 동참했어요. 상담소의 벽 한편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법이 말하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가족을 증명한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서진이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법적인 인정이 없어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세운과의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의 예술회복 상담소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녀는 이제 무대 예술계에서 기억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미정도 가끔 상담소를 찾았어요. 그녀는 세운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했고, 그것들은 세운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강현석은 해외에서 돌아와 서진의 프로젝트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세운처럼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운의 기억을 함께 지켜나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진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세운의 예술적 유산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화해였어요. 세운의 기억과 예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숨센터 앤드 예술 회복 상담소의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서진은 햇살이 만드는 그림자와 빛의 패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운이 설계한 무대 조명 같았어요. 세훈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의 빛이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